안녕하세요. 마마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전 지역에서 영재원 시험이 실시됐었죠? 아이들 어떻게 다 잘 봤다고 하던가요? 저희 아이는 이번에 5학년 과학으로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또래 아이들이 이제 다 끝나고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좀 늦게 나온 편인데 다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작년에 너무 쉬웠는데 올해는 진짜 어려웠다고 엄마 기대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절반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엄마 날 속였어? 아니 왜 과학인데 수학이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수학 문제가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나왔니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또 그거는 이렇게 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날은 안 물어보고 지금 이틀이 지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아이한테 엄마 이거 영상 좀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기억나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정말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물어볼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4학년들이 본 5학년 과학 영재원 시험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랑 그리고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그날 시험을 봤던 저희 아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 고마워. 시험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시험을 본 거였고요.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원래는 면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다 보니까 면접 대신 지필고사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본 시험에서는 총 크게 4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가 각각 문제마다 한 2문제, 3문제 정도의 소문제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2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대신한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문제는 아이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아이가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저한테 이야기식으로 들려준 거를 제가 적은 걸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그리다가 글이 너무 어렵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쌓기나무로 알려주더라고요. 쌓기나무가 이게 지금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이 주사위 문제였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자기가 보는 방향을 여기 모서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대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1번 문제, 그러니까 소주제 문제죠. 주사위가 안 보이는 면이 몇 개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벽이 있대요. 이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쪽에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주사위가 안 보이는 면은 다 합쳐서 몇 개냐, 이게 1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이 맞닿아 있는 면의 수는 같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보면은 주사위가 왜 이쪽 면이랑 반대쪽 면이 합치면은 7이 되는 거,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보면은 이쪽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뒤쪽은 6이잖아요. 이쪽이 3이면 이쪽 반대편은 4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 더 준 게 뭐냐면은 이 중에서 맞닿아 있는 면, 그러니까 요런, 지금 보시면 요런 부분이겠죠? 요런 부분이 숫자가 같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다 그러면은 이 반대편은 6일 것이고, 그러면 이 맞닿아 있는 면도 6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맞닿아 있는 면의 숫자는 같은데 그 보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쪽 보이는 눈, 여기에는 이제 숫자가 써 있었겠죠? 숫자가 써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은 몰랐겠고,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해서 전체 눈의 수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는 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그래서 그게 2번이었습니다. 맞닿아 있는 면의 수는 같은데 그러면은 내 관점에서 보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3번이 보이는 면이 아니라 안 보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아이가 풀었을 때는 전체 합에서 보이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손이 좀 떨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아이가 가르쳐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 뭐 관광지인가 봐요. 둘레길을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수일이랑 수학이가 이렇게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가 둘레길이랑 나 둘레길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걸어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당 보폭이 0.46m였고 그리고 수학이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당 보폭이 0.54m.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걸음당 보폭이 얼마였던지가 중요한 거였겠죠. 그래서 그 보폭이 그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이 이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초가 지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초당 수일이는 0.46m를 간 거고 수학이는 1초당 0.54m를 간 거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들어가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가 둘레길에서 여기 가 둘레길이죠.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 둘레길에서 이쪽에서는 수일이가 출발하고 여기 2번에서는 수학이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반대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걸어가서 서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수일이가 간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 둘레길의 길이도 당연히 나와 있었겠죠. 그 길이가 나와 있는데 그 보폭에 따라서 둘이 반대편에서 걸었을 때 언제 만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만났는데 그때 수일이가 걸어간 거리. 2번 문제는 여기 수일이가 나 둘레길을 완주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였고 3번이 수학이가 나 둘레길을 완주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문제냐면 이것도 과학이긴 과학이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몰라도 이거는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푼 아이들이라면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요게 뭐 같이 보이세요? 아이가 뭐지? 모듈이었나? 뭐였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막 이러는데 모빌? 이러니까 모빌 맞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가운데는 왜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거야?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릴 때 무슨 풀 났니? 어디 잔디밭에 풀 난 거니? 막 물어보다가 여기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이건 뭐야 도대체? 했더니 이게 매단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왜 과학에서 과학 그 4학년 문제에서 나오는 그 용수철 문제 있잖아요. 수평을 어떻게 맞추는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과학에서 나온 게 맞는데 과학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죠. 근데 아이들 다 이거는 수학 문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대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달려있고 이 밑으로 또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물체가 달려있는데 그거를 각각 뭐 별, 해, 이거 뭐지? 하트, 번개, 뭐 구름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양을 다 그려놨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건을 다 줬대요.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 5개는 무게가 각각 10, 20, 30, 40, 50인데 그 중에서 뭐 더하기 뭐는 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별 더하기 해는 하트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또 다른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구름은 뭐 번개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몇 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했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이 5개의 물체들 중에서 무게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조건을 또 줬대요. 모비를 이런 식으로 달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얘네들한테 물체를 달아줘라. 이것을 수평이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서는 이제 여기에다 각각 물체를 그려놓으라고 한 건가? 뭐 하여튼 여기에 맞는 물체를 집어넣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2문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물체를 달아놓은 다음에 물체 무게 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모빌의 모양을 바꿔준 다음에 그 안에 물체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그림이 좀 형편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말하는 대로 그때그때 느낌을 살려가지고 빨리빨리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대로 막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되고 글씨도 조금 엉망진창이긴 한데요. 근데 또 제가 따로 옮겨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은 아이가 말해줬던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그림자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요. 여기에 엄마 후레쉬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후레쉬 불빛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체 하나 있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후레쉬로 물체를 어떤 벽 같은 데에다가 비추는 이제 상황인 거죠. 이게 진짜 과학 문제죠. 이제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림자가 커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커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뭐 최대한 많이 쓰면 좋겠죠. 얘를 스크린 쪽으로 옮긴다. 얘를 물체에 가까이 둔다 등등.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뭐 이것저것 많이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보기가 있었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찾아서 그 말을 바꿔서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마지막 문제는 5 곱하기 5 칸, 그러니까 모는 종이 칸을 줬나 봐요. 그리고 그 안에 4개의 모양 조각으로 쌓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양을 8가지를 그 모는 종이 칸, 5 곱하기 5 모는 종이 칸 안에다가 그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가로로 쭉 놔보기도 하고 세로로 쭉 놔보기도 하고 모양을 바꿔가지고 8가지를 줬는데 제일 간단한 게는 모양 조각을, 그러니까 사키나무 조각이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모양 조각을 주고 요거를 예시로 한 다음에 요거 이외에 8개를 그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비치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필 면접 때는 뭐가 나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1번 문제는 정말 도저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어려웠니? 지필 면접 다른 애들은 쉬웠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무 쉬워서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그냥 과학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런 거였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자, 학급 회장과 그러니까 학급 회장이 A예요. A라는 학급 회장이 있는데 그 학급 회장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학급 회장과 학급 회장이 그러니까 학급 부스를 열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축제를 열었나 봐요. 그런 상황을 주고 그런데 회장 그러니까 나 자신 A는 보드게임이라는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 중 한 명이 퀴즈쇼를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두 의견 중에서 투표를 했는데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에는 보드게임이 아니라 퀴즈쇼가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A는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워했지만 학급 회장으로서 퀴즈쇼 준비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퀴즈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정에 문제도 많았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몇몇 학생들은 네 말대로 보드게임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A, 즉 학급 회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쓰라고 한 게 아니라 표를 줬대요. 이런 식으로. 이쪽은 그대로 퀴즈쇼를 준비한다. 이쪽은 보드게임으로 바꿔준다. 이런 거였는데 다른 애들의 예상이 되는 반응이 퀴즈쇼 준비 너무 힘든데 그냥 바꿔서 준비하자. 그리고 다른 의견은 이제 와서 그럼 퀴즈쇼를 기대했던 애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나 보죠. 예상 의견 중에 또 한 표 차이지만 많은 학생은 각각의 의견을 싫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13명은 보드게임을 골랐고 14명은 퀴즈쇼를 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한 표 차이로 각각 보드게임 그런 애들은 퀴즈쇼를 싫어하고 퀴즈쇼 그런 애들은 보드게임을 싫어하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점점점점점 그 다음 말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이 다음에 이어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퀴즈쇼로 바꿔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보드게임으로 바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애들이 근데 한 표 차이로 서로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어서 쓰라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이의 성격과 해결 능력을 한번 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면 당연히 아무리 싫어하는 애가 있어도 다수결로 했으니까 그래서 퀴즈쇼가 됐는데 그러면 퀴즈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 다른 그러니까 퀴즈쇼를 제안한 애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바꿀 수 있으면은 보드게임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그냥 밀고 나간다 아니면은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바꾼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렵죠. 엄마들이 보시기에도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아이들 당연히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그리고 작년에 너무 쉬웠어서 더 아이들이 이렇게 충격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융합으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이랑 과학이 같이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아이가 과학을 봤는데도 수학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과학이 베이스가 돼서 그러니까 과학 개념이 베이스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수학 문제가 나왔다는 거를 앞으로 영재원 시험을 보게 하실 어머님들께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카페 글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특강 소용없다. 그리고 뭐 안쌤 뭐 이런 거 창의력 문제집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시험 후기로 계속 막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독서가 답이다. 모든 어머님들이 이렇게 독서가 답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딱 이번 문제를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인데 솔직히 뭐 문제집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훑어봤고 뭐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풍부한 독서량 그것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바탕으로 그 이외에 과학책을 조금 많이 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식이 풍부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플러스 돼야 되는 거는 사고력 수학을 좀 풀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엄마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뭐가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저희 아이도 아마 엊그저께 제가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물어봤으면 절대로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궁금하셨던 분들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영재원 아이를 이렇게 대비시켜 주실 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를 하셔서 수학 꼭 준비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독서를 많이 해라.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교과서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당연히 영재원을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똘똘한 아이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한 달, 2달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도 교과서를 저희 아이가 지금 이틀 만에 그냥 다 쭉 훑어봤는데 그냥 책 읽는 거 말고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